반도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더라고요. 선두로 움직이는 건 메모리 가격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를 받고 싶은 기업들한테 메모리 가격을 100% 넘게 인상시키는 것도 저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다. 많은 분들께서 그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을 언제 회수할까?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정 있는 남자 손여로 팀장님. 겨울에도 땀을 흘리는 우리 손 팀장님. 시장에 이렇게 불을 붙여 놓으셨어요. 시장이 아주 엄청 뜨거운데요. 어디까지 갑니까? 뭐 정부에서 이게 시장을 교란 혐의로 저를 잡아간다고 하면 과감히 잡혀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엄청 또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업로드 되고 나서 이제 구독자분들 보시겠지만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삼성전자랑 SK스가 실적 발표하는데 그 둘이 붙어가지고 서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기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뭘 살지 고민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매수 버튼을 언제 누르는지 이제 수급종에 따라 결정인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꾸준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참 즐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 초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치는 소리를 굳이 하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일단 삼성전자랑 SKS의 실적 뭐 성장 추이가 좀 꺾인다든가 아니면 엔비디아나 뭐 TSMC의 실적 추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런 추이를 쫓으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럴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그냥 다이렉트리 반도체로 들어가 보시네. 그러니까 지수는 어디까지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부터 하고. 네. 지수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또 우리 PD님이 가장 앞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제 SK하이닉스 목표가 240만 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증권사마다 막 따라가고 있어. 150까지 따라갔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뭐 80만 원, 9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뭐 150만 원 목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를 봤을 때 저는 뭐 대한민국 가장 사랑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일단 일본보다 넘어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미국의 한 3분의 2 이전까지 왜냐하면 뭐 MS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만약에 가장 마지막 타점까지 본다 했을 때는 뭐 코스피가 뭐 7, 8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뭐 기관 투자분들의 도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쉽사리 좀 가고 있는데 더더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보통 이제 PBR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PBR이 1점대, 1.2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 PBR을 끌어주고 있는 뭐 금융주라든가 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도 PBR이 1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적으로 뭐 6개월, 1년 뒤 목표 지수를 너프하게 말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뭐 7,000포인트, 8,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뭐 정부와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의 협업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하죠. 반도체가 뭐 워낙 그죠? 쉽사리 너무 많이 올랐어 팔아야 돼. 쉽사리 이제 꺾일 거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워낙 수요와 함께 이제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하고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되고 계속 지금 막 경쟁이에요, 그죠? 이익 추정치 상향 경쟁, 목표가 상향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이클 어떻습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증권 TV에서 보통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ST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정치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적 분석을 해가지고 뭐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5% 밀리거나 내 평단가를 뭐 플러스 3%를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처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랑 SK스가 실적 증가폭이 뭐 50%, 그다음에 뭐 40%, 30%, 그다음에 뭐 마진율도 뭐 35%, 45%, 50%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하향 추세를 겪고 있겠죠. 제가 엔비디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뭐 매출 총이익 78% 나오다가 지금 70%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삼성전자, SK스의 총 이익률 마진율이 35% 나왔다가 뭐 33%, 뭐 32%, 30% 이렇게 나오면 좀 경계하라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의 이제 선두로 움직이는 건 메모리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부담됩니다. 삼성전자가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를 받고 싶은 기업들한테 메모리 가격을 100% 넘게 인상시키는 것도 저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어떤 AI 데이터 센터나 AI 어떤 서버 구축을 위한 GPU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GPU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을 인수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증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이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청주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저 부담된다라고 판단 안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을 언제 회수할까?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네. 아직 구체적으로 공장을 증설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 얼마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공장 증설할 때 야 뭐 18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왔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공장에 증설한다고 한 자금을 이제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10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기록을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한 개 분기에 얻어가는 당기순이익의 이 지출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증설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당분간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좀 하락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제가 한국증권TV에 바로 나와가지고 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나오십시오.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주말이어도 네. 글로벌리 일단 반도체가 다 좋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 삼성과 전자닉스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서 탑티어 업체니까 그죠? 같이 네.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마이크론도 대만에 페파나 그죠? 인수한다고 하고 뭐 어제 나온 얘기 싱가포르에 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칩 만든다고 하고 있고, 네. 뭐 구글도 그렇고. 네. 근데 인텔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인텔은 주가가 급락했어요? 반도체 인텔 같은 경우는 못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투자분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제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죄송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펄을 봤을 때 인텔이 상대적으로 이제 막 흑자 전환됐고 바닥 대비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요즘 뭐 엔비디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요즘 엔비디아 많이 안 움직이고 뭐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나 SK에서 잘 움직이고 인텔도 잘 움직이는데 인텔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인텔 실적을 봤을 때 못한 건 아니거든요. 전 분기 대비해서 잘했는데 굳이 하나 공격하라고 했을 때는 실적 증가폭이 좀 덜했습니다. 뭐 네.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는 뭐 전 분기 대비해서 50% 실적 향상 이러면서 뭐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모리가 뭐 2년치가 다 매진됐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가 100%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텔 같은 경우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CPU랑 PC를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우리 구독자분도 아시겠지만 핸드폰이나 PC 이런 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냥 균일한 매출고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해서 50%더 팔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텔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파운드리 이게 뭐 제가 저는 엔비디아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텔이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뭐 죄책감을 안 겪고 있는데 인텔 자체적으로는 아쉽겠죠. 지금도 삼성전자가 이제 TSMC에서 파운드리 물량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이제 TSMC 넘치는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왜? 파운드리 수율이 25%가 안 났었는데 지금 45%까지 올랐으니까 파운드리가 이제 TSMC가 안 받아주고 있는 이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줄까 하는 투자 이제 전 IT 기업들 고민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거고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큼이나 파운드리의 이 성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인텔을 바라본 투자분들께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조금 실망을 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양품률이 삼성전자만큼 나와줬을 때는 인텔도 삼성전자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의 호황, HBM, 메모리 이런 대열에서 사실 조금 비껴 있는 거죠. 조금 인텔은. 비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다시 오를까요? 이거 글로벌 얘기 먼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엔비디아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은데 기대치는 좀 이제 꺾인 상황이고
중국의 칩 수출을 허용했는데 중국이 살지 안 살지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보도는 뭐 네. 확정적인 수십만 장, 뭐 일단 구매를 허용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대신 엔비디아의 또 경쟁자들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칩 만들겠다고 또 많이 나옵니다. 자체 칩 만든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곳이 이제 AMD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AMD가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지도 한 6에서 9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공격할 것은 이제 이익률이 커지지 않고 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을 때 뭐 전년 동기 100%, 뭐 80%, 70% 증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증가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뭐 전년 동기 100% 실적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전년 동기 대해서 80%밖에 상승 안 했네. 이게 사실 못한 건 아니거든요. 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익률 같은 경우도 최초에 뭐 78% 나왔다가 지금은 70% 나왔는데 내가 100만 원치 팔아가지고 70만 원 남기는 게 이게 못하는 게 아닌데 잘하는 건데 투자분들께서는 실망 많이 하셨나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 일봉 차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우상 기조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뭐 종목 발굴할 뭐 시간이 되고 여기 한국증권 TV에 올라오는 매 영상을 다 찾아볼 수 있는 분들 사실 엔비디아 안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 엔비디아만큼 좋은 종목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주가 수익률이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엔비디아 괜찮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종목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S랑 AMD 이런 종목도 저랑 맨날 술자리에서 다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 좋다라고. 식자리라고 하지 말고 식사 자리. 네, 식사 자리에서 네. 저는 국내 주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이제 MS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MS 차트를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쉬었더라고요. 작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주식을 말해보라면 저는 일단 탑픽은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AMD. 이건 변동성 때문입니다. 근데 가치 투자하고 싶다. 가치 투자하고 싶어요. 엔비디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국내 종목은 역시 뭐 삼성전자, SK에서 걸려 있는 종목이 낫다. 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